반갑습니다. 오늘 비전 세미나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Why 주네스와 How to 주네스를 접목한 내용들을 사장님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 2시간 강의를 하시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2시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졸리시면 주무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려면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저번 원데이 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대로 소개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수학 전공을 했는데 좀 약간 기질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머리를 좀 타고난 것도 같고 그리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수학 전공을 해서 이제 그 학부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학을 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또 20년 됐고 그래서 어쩌면은 저도 모르게 아마 서론본론 결론에 답을 내는 스타일로 제가 조금 고정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경험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학의 답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간에 나의 습관대로 문제를 풀고 맨 끝에 답을 내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저는 불편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 불편함을 많이 느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좀 사람이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양성도 좀 존중하고 때로는 앞뒤가 좀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답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렴을 해 가면서 내가 네트워크 안에서 좀 성장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런 덕분에 아주 어릴 때 A사 네트워크를 지나고 나서 제가 주네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2년의 시간이 그냥 경험했던 시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또 국내 네트워크 알사를 했을 때도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역시 제로부터 시작했던 나의 네트워크가 현재 주네스를 하면서 그래도 파트너 사장님들께 해줄 게 있고 그래도 그 경험치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우투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그룹장님한테 많은 하우투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가 다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들었던 저한테 왔던 주네스의 비전 그리고 내가 주네스를 해 나가가면서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게 있고 또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정말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네스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아직도 저는 10%도 모르는 것 같아요. 주네스에 대한 이 사업이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네트워크에 대한 그 사업의 개념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7개월 동안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해왔던 거, 그 다음에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잘 좀 모아서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ow to 주네스. 지난번에 강의했던 건 이제 RRTM. RRTM의 강의의 성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한다면 어떤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공의 습관을 저는 좀 간단하게 간략을 해서 5코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막상 그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잘 까먹어요. 잘 까먹고 역시 성공의 8단계도 네트워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면서도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이대로 과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네트워크를 뭔가 잘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의 네트워크가 약간 정체되어 있고 나는 방법을 모르겠고 잘하고 싶으나 누가 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답증들 속에서 어쩌면 제자리 걸음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슬럼프에 빠져서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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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거 안 찍혔죠? 찍혔어요. 찍혔어요? 아주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잃어버렸어. 막히면 맞아요. 어려워. 그래서 성공의 8단계가 사실 비단 네트워크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부터 행동 단계, 다시 피드백을 하는 이런 순서들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주네스에 대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막혀있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 8단계 중에 내가 뭘 안 하고 있는지 알고요. 내가 어디서 막혀있는지 점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 해법에 대한 좀 갈증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의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강의 내용들은 다 같은 것 같지만 그들이 어떤 회사를 하고 어떤 성격의 회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누구와 사업을 하는지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약간은 다른 얘기 같으나 중요한 건 그들은 반드시 이 방법대로 사이클을 돌리고 있더라.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이렇게 8단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조금 추가를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순서대로 했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어디서 좀 부족한지에 대한 점검의 시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네스의 비전을 들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꿈을 꾸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지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설정을 한 후에 오늘 참 재밌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른 사업은 돈을 번다라고 하면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돈을 내고 아까 점심시간에 갔더니 밥 먹는데도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데 네트워크 사업은 내가 그냥 쓰고 먹고 사용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도망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보고 꿈과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결단이라고 하는 건 맺을 결, 끊을 단이라고 하죠. 아마 내가 사용하고 있는 24시간 중에서 내가 잠자는 시간, 먹고 내가 움직이는 시간 외에 사실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쪼개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간들 중에서 내가 1시간을 쓸 건가? 5시간을 쓸 건가? 아니면 나는 본업처럼 8시간을 쓸 건가에 대한 나의 결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우선순위라는 건 급하고 바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한테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급한 일에는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면서 정말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결단을 하지 못해요. 나머지들을 끊어야 돼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결정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제가 좋아하는 골프 채를 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시간이 없는데 그 최소 시간을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투자해야 최소 부업자라고 하는데 그런 결단이 없이 또는 내가 이 사업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거절에 대한 나의 다짐이 없이 주네스 사업을 과연 들고 갈 준비가 되었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거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주네스의 비전이 아직까지 나의 가슴 속에 오지 않아서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과연 얼마를 벌고 싶냐라고 했을 때 최소 다 300만 원 이상 얘기하더라고요. 네트워크에서 300만 원 벌기가 쉽나요? 굉장히 비율이 작아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버는 네트워크 총 활동 안 하시는 분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총 네트워크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3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1%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우리가 월천 너무 요새 쉽게 얘기하지 않나요? 저희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수당으로 300을 번다 하면서 그런 결단이 되어 있지 않고
바깥에 바깥에 그런 많은 거절과 부정으로부터 제 마음이 흔들린다라면 저는 다시 꿈과 목표 설정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뭔가 꿈을 이뤄봐야 되겠다. 뭐 안 되면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봤자 제가 그냥 먹고 쓴 거밖에 더 있습니까?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에 앉아갖고 하는데 차비 말고 커피값 말고 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짜로 모든 거를 가르쳐 주는데 그냥 한번 도전해보면 어떠세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강인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거 스폰서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결단과 나의 시간의 투자에 대한 것은 본인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셨으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자동으로 파트너들이 리스트를 적지 않던가요? 리스트를 못 적으시는 분은 아직 결단이 안 된 거예요. 그한테 리스트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다시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꿈과 목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얼마만큼 시간을 쓸 수 있는지, 나는 그한테 어떠한 충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만이 리스트를 쓸 수 있어요. 그런 자만이 스폰서한테 리스트 상담을 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자라고 했을 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저 아직 결단 못했어요. 저 아직 모르겠어요. 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리스트 적어보라 하셨거든요. 그룹장님께서. 울산 오셨어요. 200명 적어봤어요. 그거는 어쩌면 나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주네스의 비전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성립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의 물음표고, 사실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 단계가 저희는 생각하고 준비하는 단계예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결단을 하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통해서 충분한 전략과 상담을 통해서 만남과 초대를 이끌어요. 만남과 초대를 이끌어서 성공적인 만남이 되었다라면 사업 설명이 아주 원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STP. STP를 하시면 분류가 세 가지로 나뉘지 않던가요? 사업할게. 그래 한번 해볼게. 그냥 한번 쓰면서 소개해볼게. 많이는 못하고 이런 분들이 부업자고요. 그냥 네가 하니까 제품 써볼게. 그 외의 분들도 있으신가요? 거의 다 세 개의 분류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부업자, 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소비자면 제품을 잘 설명을 해서 잘 쓰고 먹게 하면 되고요. 부업자라면 그의 시간을 쪼갠 시간만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그의 목표에 맞게 나는 함께 진행을 하면 되고요. 사업자는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팔로우업, 팔로우스루를 통해서 그가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우리는 극진히 안내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행동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는 반복하고 있죠. 계속 반복, 리스트, 만남과 초대, 컨택,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이 과정을 계속 행동하는 거죠. 제가 통계를 전공했다마는 이런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 몇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명을 컨택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명을 극진히 후속 조치를 했는데 그가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럼 확률은 100%예요. 그쵸? 근데 내가 10명한테 했는데 한 명도 안 해요. 그럼 확률이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도전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한대가 되면은 나의 시도가 많아지고 그 결과의 개수가 달라지면 그 확률은 누가 바꿔요? 수학에서 정해진 확률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확률이라는 건 내가 경험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하면 그 확률을 우리가 주체가 돼서 확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를 여기서 어느 정도 직급이 되시는 분들, 사파이어 이상, 제이드 펄 되시던 분들이 이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이룬 분들은 없어요. 맞죠? 절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꾸준한 스폰서와 상담, 파트너와 상담,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복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8단계. 요 순서대로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에 나의 결단부터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요 단계를 계속 돌려보는 것이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how to입니다. 자, 근데 이 how to를 제가 줌에서는 아주 많이 얘기했는데 요 과정을 조금 줄여가지고 제가 뒤에서 성공의 사이클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있는 거는 순서이기도 하고 단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RRTM처럼 내가 해야 되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꿈과 목표. 네트워크에서 하우토 강의를 들어보면 꿈과 목표 가지고만 30분, 1시간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처음에 나의 계획과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주네스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쵸?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PPT를 마련을 했고요. 주네스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네스가 진행된 저 시간에 비례하는 거에 비해서 주네스의 성장성과 사이즈와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요거 조금 이해하시죠? 시간에 비해서 주네스는 굉장히 빨리 성장했다. 그거는 다양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통계치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하고 캐나다에 살고 오셨던 한국인을 만났어요. 저는 원서버 원코드라는 거를 저는 이해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현장에서 해외에 살다가 오신 분 또는 한국에 있는데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분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셨나요? 그들이 주네스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요. 원 서버, 원 코드. 말 그대로 하나의 코드로 전체 주네스는 하나의 서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원 서버, 원 코드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일단 첫 번째, 내 하나의 코드로 산하에 가입이 된다라는 건 이해를 해요. 그 정도는 요새는 웬만하면 다 돼요. 그 산하에 매출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물류는 당연히 요새 다 그렇게 지사고 기타 등등의 회사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서버를 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각의 나라의 지사로 들어가서 등록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주네스는? 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코드를 발급을 받아서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 매출이 되고 수당이 발생을 해. 근데 내가 산하에 베트남 사람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캐나다 사람인데 밑에 한국에서 일어난 수당, 매출이 아니라 수당, 베트남에서 일어난 그 수당이 한 개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뭐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세금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룹장님한테 그런 세금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옛날에 과거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어제 처음 확인했어요. 그 세금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3.3% 떼고 오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1년에 한꺼번에 우리 종소세 신고하듯 신고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계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유시아 스폰서님이 미국 어카운트에서 한국 어카운트로 바꿨는데 그거는 알고 계세요. 지사를 바꾼 거예요. 내가 등록한 한국 지사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꿀 때 거소증, 그 다음에 한국 안에 머물면서 의료보험을 받아야 되니까 의료보험 냈던 영수증, 그것만 있으면 어카운트로 바꿀 수 있는데 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네스가 되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어제 처음 필드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게 된다고 하니까 안 된대. 안 된대. 되는데요? 사장님 된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나보고 애터미 캐나다에 사는 사람 소개시켜줄 때가 맞짱 뜨래요. 그쵸? 맞짱 뜨면 이기겠죠? 네, 이겨요. 그래서 어제 저는 현지에서 그렇게 살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주네스가 대단한 걸 하는구나. 단순하게 물류고 밑에 산하에 뭐가 들어가고 매출,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세금이 나라마다 다르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회사가 주네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점유율이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9%라고 얘기하고 한국 안에서 그거를 전체 우리 주네스 전체 매출로 나누면 한국 안에서 1,000억을 해야 되죠. 연에. 근데 우리 한국에서 100억 하잖아요. 나는 먹을 땅이 있어서 주네스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를 주네스는 해 놓았고 그런 말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지사에 사무실이 없고 전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를 누르면 다 열린다고. 다 열린다고요? 근데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얼마만큼 매출이 될 건가를 예상을 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오픈되는 거예요. 그게 주네스입니다. 뭐 적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처음부터 그게 안 되면 새로 오픈하는 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봐도 왜 안 된다고 했고 왜 그런 회사는 주네스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런 회사는 주네스밖에 없을 거라는 게 전 진짜 알겠어요. 공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드 나가면 적수가 없어요. 까불지 말라 그러세요. 글로벌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많고 스칼 로이스가 왜 전 세계 1등을 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너무나 이해되는 어제 미팅이었습니다. 그게 회사고요. 요새 제품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네스 안에 굉장히 독보적이고 유니크한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피니티 없잖아요. 리저브가 제가 알기로는 특허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스캔들도 있더라마는 리저브를 저게 겔 타입을 해가지고 농축했는데 되게 끈적거리지 않는 저런 제품 또한 주네스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MV 저런 거 없잖아요. 제가 오늘도 새로 따가지고 발라봤거든요. 그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뿌려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확 흡수돼 버리던데요. 남는 게 없이. 없잖아요. 어떤 회사에도. 그 다음에 우리 가성비 하는데 메토메가 가성비 사실은 이제 루테인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충분하고 특허 성분에 퀄리티 굉장히 좋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충분히 하는 이 메토메가가 5만 원대. 그 다음에 우리 두피 라인 사실 사람들 머리 난다 그러면 돈 안 아껴요. 2천만 원, 3천만 원 두고 이렇게 그 모판 이식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할 정도. 요새는 이제 요 모근을 빼가지고 그거를 배양해가지고 다시 심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피 라인이 샴푸하고 두피를 나게 하는 스칼프, 그 다음에 두피 라인 마무리하는 이 제품 또한 10만 원대. 가성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에 루미네스 화장품. 그쵸? 저는 줄기세포 우리 루미네스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줄기세포 라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전 제품 해봤자 50만 원대. 굉장히 가성비 좋고 퀄리티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제품을 놓고. 근데 하기사 이제 주네스는 워낙에 회사랑 글로벌에 대한 비교적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주네스에는 그거 있어? 너희는 그런 거 있어? 라고 하는 대중적이면서도 인지도가 높은 제품 주네스 안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전영길 사장님 보상 플랜 얘기하셨지만 AMPM 2세트 110이 그런 집안만 5집안씩 3대까지 내려가면 사파이어 50이 된다라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냥 꼭 먹어야 되는데, 그쵸? 거기에 나라, 뭐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주네스고요. 또한 이제 기능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독보적인 제품이 필요한데 메이저급 제품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리저브와 모나비가 주네스에서 한국에서죠. 가장 매출을 많이 거의 30% 가까운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피니티 거의 20%대 가까운
점유율이고 AM, PM 역시 10%대. 이렇게 누구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야 되는, 그런데 대충 만든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런 제품을 가진 메이저급 제품을 3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 마케팅을 못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오늘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겟으로, 그러니까 뭐 머리가 아프다, 뭐 혈관이 안 좋다, 뭐 다리가 아프다, 뭐 눈이 안 좋다, 이렇게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베이스한데 너무 기초적인데 프리미엄급 제품이다 보니 주네스가 또 그것 또한 많이 앞서간 것 같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플랜, 진짜 할 얘기 많죠. 보상 플랜. 주네스 보상이 처음에 어려운 것 같은데 해놓으니까 어때요? 설명하기 되게 쉽지 않나요? 추천 수당, 네트워크 경험이 적은 분들은 추천 수당에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추천 수당은 내 몫이잖아요. 내가 많이 하면, 그래서 인맥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추천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일대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추천 수당과 추천 수당이 모여서 양쪽에 바이너리 2개의 팀이 됐을 때 팀 수당을 주는 건데, 메리트는 그거죠. 무한 누적, 무한 이월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서 저번에 매트릭스 방식을 얘기를 했었어요. 매트릭스 방식은 강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제 조항. 그리고 자동 스피로버, 좌우로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 매트릭스가 소학에서 행렬이거든요. 행렬 좀 어려운데, 첫 번째 줄에 3줄 해서 뭐 넷째 줄까지 채워져야 우리 개똥 받아가듯이 받아가는 거. 그렇게 딱 몇 곱하기 몇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게 행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방식을 하이브리드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너리, 그러면 저는 그랬거든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리크루팅 돼서 파트너로 들어왔어요. 근데 덜컥 겁이 나. 왜 겁이 나세요? 사실 아까 하셨잖아. 받쳐줘야 된다.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면 바이너리는 소실적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네스는 반드시 3대 9를 해야 되는 강제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 1대 2대 3대까지 매칭 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누구나 하게 되어 있죠. 그게 서로 꼬여서 내려가면 자동으로 대실적인 점수가 쌓이더라.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거기에 매칭 수당,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하나의 매출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추천도 주고, 쪼갠 거 아니에요. 추천도 주고, 그로 인해서 후원으로 좌우에 쌓인 점수를 가지고 사이클 수당을 각자 받아가고, 거기서 생긴 재원을 가지고 1대 2대 3대까지 매칭을 풀었다. 그래서 제 표현은 재탕 3탕. 쪼개서 준 거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의 재원을 가지고 매칭 수당을 풀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밖에 나가서 주네스 보상을 풀 때 가장 자신 있게 아마 STP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디렉터 이상의 이제 월 마감으로 사이클 개수에 따른 풀 보너스 루비 이상, 거기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전 세계 60점, 60% 이상의 CV를 가지고 남는 재원은 현금 프로모션으로 풀어준다 라고 했던 게 주네스의 보상 플랜이에요. 이렇게 회사 독보적이고 적수가 없어요. 제품, 그 다음에 보상 플랜, 어느 하나 빠질 거 없는, 왜 주네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주 좋은 수단 주네스를 가지고 성공의 8단계를 좀 축약해서 저는 이제 성공의 사이클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많은 라이브 미팅을 하고 요거를 제가 하우투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그룹장님의 강의의 순서와 알고리즘이 똑같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궁극 목표, 즉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막힌다면 다시 꿈과 목표, 즉 보상 플랜을 계속 파서 그가 얼마를 벌고 싶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회사와 제품과 보상. 그러고 나서 명단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요 가운데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리스트를 적어서 리스트 상담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리스트를 적어서 컨택을 해서 세미나에 데려와라, 2대1 미팅을 하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만남과 초대를 하는 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50%는 내가 하고 그러면 주네스 하겠다 아니고 그래 한번 들어볼게. 그까지 되면 우리가 50%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는 내가 하든 세미나에 초대하든 사업 설명 유튜브 자료를 보내든 스폰서를 1대1로 붙이든 2대1로 같이 미팅을 하든 STP를 하는 게 30%. 그러고 나서 20%는 나의 클로징. 서류를 받든 사업을 하게끔 안내를 하든 나의 몫이 20%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면 사업 설명을 듣잖아요. 그럼 주네스 사업을 들어보면 너무나 괜찮은 회사예요. 그러면 이 만남과 초대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굉장히 파트너들 사장님한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인트로예요. 마이스토리. 그래서 저는 줌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준비하는 사장님들한테 다 마이스토리를 준비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에 대한 마이스토리를 본인이 정립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Y가 강하고 내가 왜 주네스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과 이 사업을 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스폰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 본인이 한번 다시 설계를 해보시고 근데 보통 이렇게 하니까 10대부터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할 얘기가 없어. 할 게 없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이걸 돌이켜서 10대 때 내가 어땠는지. 근데 보통 우리는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많더라고요. 10대 때 나는 달리기를 잘했어. 10대 때 나는 공부를 잘했어. 나는 10대 때 춤을 잘 췄어. 10대 때 나는 꿈이 많았어. 라는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낡은 사진첩에 사진도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렇게 하고 20대 때는 내가 뭘 좋아했었고 30대 때는 어떤 꿈이 있었고 그래서 네트워크 경험을 했고 실패도 했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주네스를 만났더니 이런 게 좋고 그렇게 하면서 가슴속에 Y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내가 주네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이런 마이스토리와 인트로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는 상황에 따라서 1분짜리 마이스토리, 5분짜리 마이스토리, 10분짜리 마이스토리, 30분짜리 마이스토리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만남과 초대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Y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더라. 상대는 느끼거든요. 그냥 찔러보는 건지. 준혜선 들어봐. 대박이야. 이거 말고 나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다. 내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당신과 미팅을 하는데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들을 마음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도 마이스토리와 인트로를 계속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만남과 초대 후에 사업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해요? 사실은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스토리랑 인트로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까 진나 사장님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1층에서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삼성역에 오셨어요. 저희 진나 사장님 오셨는데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본인 회사에 대한 원래 했던 회사에 대한 사업 설명을 저한테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들었어요. 저한테 감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회사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그래서 사나의 매출이 얼마예요? 근데 그 두 마디 들었는데 그게 사장님이 느끼기에는 사업 설명이었던 거예요. 주네스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게 저는 인트로였어요. 이 사람한테 주네스가 154개국 나가지고 88개국 지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그게 인트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마음을 열게 똑똑하는 거. 들을 준비 되어 있어요? 내가 주네스 좀 얘기해도 되겠어? 들어볼게. 그렇게 하는 거. 너가 그렇게 진지하면 한번 들어볼게. 사업 설명 못해도 상관없어요. 추천수당 20%인데 40%라고 해도 돼요. 그 너무 사기인가?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험 속에 많은 그 사이클을 돌리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인트로와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 그래서 사업 설명을 1대1, 2대1 세미나 어떤 게 가장 강력하고 확률이 높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대1 사업 설명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상대방이 받아들이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유튜브 우리가 저보고 세미나 초대해보지만 잘 안 되거든요. 결국에 제가 다시 가서 다시 자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요. 스폰서와 호일러 법칙에 의해서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다시 사업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나의 진실이 담긴 아이 컨택을 하고 마음과 마음이 오갔을 때 그 사람이 알아듣더라.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회원일 때부터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사업 설명을 한 거 한두 번 옆에서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 설명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설명을 하면 제품 먹어볼게, 소비자 보호해볼게, 진짜 주에서 사업해볼게. 세 번째는 잘 없지만 그렇게 하는 분에 따라서 적당한 피드백, 팔로우업과 팔로우 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담을 스폰서 사장님하고 하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팅을 갔다 와서 또는 전화 컨택을 하고 또는 카톡을 보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상담과 피드백을 바로 즉시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느낌과 그가 나한테 전달했던 목소리와 그리고 만났었다라면 그의 표정에 일그러짐 이런 것들이 내가 잃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그 즉시 느꼈던 결과에 대한 상담과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당한 사업을 결단하게 하는 팔로우업, 사업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팔로우 스루, 이 과정 또한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더라. 이 사람이 결단이 안 됐는데 막 결단이 된 것처럼 리스트 적으라 그러고 왜 세미나 안 오니까 세미나 안 오냐 그러고 연락 안 받고 카톡 보내면 가끔 씹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쩌면 이런 팔로우업과 팔로우3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만났을 때는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네스 비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만남을 하고 나서 안 좋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서 오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별로 관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의 긍정의 메시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점검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후속 조치를 하는 이 과정을 성공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사이클이니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꿈과 목표가 생기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그 리스트, 마이스토리, 만나서 초대, 사업 설명, 상담, 후속 조치 이 과정을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최소 10번 이상 하잖아요. 우리 파이브 코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저희가 매주 숫자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스킬이 안 늘고 어떻게 노하우가 안 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 중에서 막상 이거 순서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안 했다는 거지. 순서대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 과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중간을 하나 빼놓고 건너뛰게 하진 않았는지, 해야 되는 과정을 놓치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한번 더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 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는 주네스 와서 요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높은 비율로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많이 들었던 거. 사실 여기가 거의 50% 이상 아닌가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만나서 설명하면 되니까. 자, 요 과정은 꿈과 목표 역시 사업 계획서. 우리가 뭐 피가 나도록 들었던 얘긴데요. 회사 제품 보상 속에서 나의 Y를 정하고 나의 인트로와 나의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주네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생겨나죠.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단기 목표, 오늘의 목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클로징을 할 것인가, 사업을 결단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리스트를 상담을 하고 또 나의 파트너의 좌우의 파트너를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1대3의 기둥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그러면 그 2대 3대 파트너는 내가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그것들을 모두 다 계획과 전략 하에 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리고 주네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별로 안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정말. 좀 나이가 더 드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루고 싶은 거. 그냥 저는 함께 해냈다라는 걸 이루고 싶어요. 그냥 저의 만족. 그게 어떤 파트너의 사파이어 그림을 그냥 함께 이루었다라는 거. 뭐 디톡을 했는데 함께 그분이 예뻐졌다는 거. 그냥 함께 뭔가를 계획하고 그거를 성취해냈다라는 게, 갖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나이가 들면 욕심이 좀 없어진다 하는데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벤츠 GLC는 언제 탈 수 있나요? 네, 해주고 싶은 거 역시 마찬가지죠. 가족에게, 그리고 파트너에게, 또는 스폰서 사장님한테 해주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죠. 보상 플랜이라는 것이. 그 보상 플랜 안에서 누구의 꿈을 함께 하죠. 누구의 꿈을 함께 하고 나의 꿈이 구체화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또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나의 플랜을 짜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명확하게 섰을 때 우리는 리스트를 적을 수 있다 하는데, 이제 누구랑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 Y고, 그 다음에 누구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오늘 마지막 단계인데요. 명단을 어떻게 적느냐. 그냥 적습니다. 카톡을 열어서, 몇 명씩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카톡을 열어서 나의 개인적인 견해, 내가 필터링 하지 않아요. 그냥 쟤는 밉다, 좋다, 할 거다, 안 할 거다, 성격이 뭐 같다, 어쩐다, 이런 거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적어라. 제가 필터링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쭉 적어서 저희는 별표를 하는데, 별표를 하는 이유는 그냥 다만 컨택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을 저희는 압축 리스트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경력자, 그냥 이 사람한테 네트워크란 무엇이고, 이거는 피라미드가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프로시머 마케팅이고,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경력자를 얘기합니다. 별표. 그 다음에 성별, 남자분 안 계시니까요. 진짜 해보시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남자 사장님들은 잘 도망가. 그리고 610에도 잘 안 해. 저희 남편도 그랬거든요.
주변에 좀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다 됐어. 내가 500, 600까지 다 해놨어. 근데 너무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스마트 딜리버리만 하게 해래. 그 대화가 안 돼요. 그 의미를 몰라. 그래서 남자 사장님들은 아무래도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본인이 가장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성격이 여자스러워지기도 하고 오히려 사고는 여자들 더 잘 쳐요. 여자들은 명품 가방 3, 400만 원짜리 사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더라. 그리고 경제력,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력은 대단한 경제력 아니에요. 그냥 서류 쓸 수 있을 정도, 사파이어 180일 정도 서류 줄 수 있는 사람의 정도의 경제력. 그 다음에 나이는 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살이라고 배웠는데 네트워크 45 넘으면 좀 힘들다면서요.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나 작년에 커트라인이었거든. 잘렸어. 그래서 45 넘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안 되시는 분 두 분밖에 없네요. 최순희 사장 어디 가셨어요? 박은정 사장하고. 그래서 45이 넘어가면 그냥 아래로 10살. 아래로 10살. 근데 개 중에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그죠?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 그렇게 멋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확률이 좀 높다. 그쵸? 자, 이렇게 카톡에 있는 명단을 모조리 적어서 어떠세요, 사장님들? 그 카톡하고 전화하기 아직 어려우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이제 많이 하니까 괜찮죠, 사장님? 네. 그 저는 리스트를 적어가서 저는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트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저한테 아무 그 걱정 없이 적으라 하셔놓고 와가지고 이 사람 전화해봐라, 저 사람 카톡해봐라, 이 사람 컨택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요. 저 사람 내가 카톡만 하면 쉽는데 저 사람 내가 전화하면 왜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컨택해보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전략과 전술을 함께 한다 해놓고 다 동감하시죠? 한다 해놓고 나보고 다 해보래. 근데 이제 어떤 말에 제가 좀 안심을 했냐면 컨택하러 가는 게 아니고 상태 체크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다 공감하시죠? 상태 체크하는데 뭐 어려워요? 사업하자고 카드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상태 체크. 상태 체크하고 오니까 그 다음 만나서 사업 설명하라 그러죠. 또 가슴이 답답해. 상태 체크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나와의 관계심?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이미 필터링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오랜만에 카톡을 했는데 어머 반가워해 하는 사람 있어요. 좋은 글 딱 보내면 그런 사람 있어요. 몇백 명 보내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전화했는데 되게 반갑게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하나의 상태 체크죠. 근데 아무래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반갑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만나기가 쉽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지. 만나서 되게 반갑게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뭔가 내가 이 얘기를 꺼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상태 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 체크를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고 나 뭐 한다 아니고 그냥 상태 체크. 커피 한잔 하자. 상태 체크. 만나자. 상태 체크. 요새 뭐해? 상태 체크. 너는 뭐해? 상태 체크. 나한테 뭐가 궁금하다는 거지. 네 요새 뭐 하는데? 아직도 그거 하나? 학원 하나?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상태 체크.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여력이 되나 안 되나? 시간 여유가 좀 있나? 없나? 그런 상태 체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상태 체크를 하시고 그분을 이제 만나면 그냥 막 주네스 사업 설명해갖고 통하는 적 없죠. 그냥 그 사람과 그냥 우리 미래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현실 점검, 미래에 대해서는 그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네트워크 경력자라면 네트워커로서 꿈과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네트워크에 한번 도전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근데 다 네트워크 안 한다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하고 있어요. 절대 안 한다 해놓고 방판하고 있어. 인스타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절대 안 한다 해놓고 요새 뭐 클 네. 하고 있잖아요. 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 리스트 상담해보면 스폰서 안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한 달 후에 인스타에서 막
제품 막 들고 갑자기 사진 찍어 나타나요. 진짜 짜증나죠. 그래서 그런 상태 체크를 계속 한번 해보시는. 근데 만나고 나서 저도 콜드 많이 하잖아요. 만나고 나서 처음 만나면 느낌이 되게 별로인 사람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두 번째 만나잖아요. 되게 괜찮아요. 첫 번째는 그냥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당신 나 왜 만나러 왔는데?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윤시아 스폰서님 그렇게 만났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람이 내가 컨택을 해서 만나자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상태 체크.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 거지. 아니면 내가 필요하든지. 무슨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필요하겠지. 그것도 상태 체크. 그럼 내가 조금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접점이 생기고 교집합이 생기면 사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저희 또 저도 6개월, 7개월 됐고 저희 또 사장님들 저보다 한두 달 뒤에 출발하신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필드 경험이 많은 분한테 그러한 전략과 상담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더라.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계속 그냥 궁리하는 거죠. 궁리하고 상담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요. 조심할 점. 스폰서에게는 모든 걸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그렇다고 내 치부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 스폰서 사장님이 나의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다 공유를 하셔야 스폰서 사장님들이 그래도 확률이 높은 답을 알려주실 수 있는 또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또는 피드백을 받으실 때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필드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 필드 상황에 맞게 저는 파트너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냥 감각을 믿으라고. 그 사람하고 놓여서 근데 그래봤자 맨투맨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뭐 그렇게 실수를 할 거면 그래봤자 주네스 사업 얘기로 30분에서 1시간 얘기할 건데 뭐 그렇게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과 그 필드 상황에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가 가장 정확하게 한다. 즉 본인들이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네스 사업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오늘 한번 이렇게 잠 오고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힘든데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오늘 암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암기를 하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 순서로 파트너 사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액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요거. 네, 요거는 제가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디서 봤냐면 왜 그래? 또 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그러게. 제일 처음에 주네스 시작하고 우리 그룹장님께서 그 어떤 A사 사장님이 이제 직급 성취하면서 보내줬던 그 동영상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 먼저 가는 선수가 가이드 러너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양재림 선수가 따라가는데 이거는 아마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넣는 영상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앞에 가는 사람도 두렵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그 길이 맞나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100%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저희가 맺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 여기 스폰서가 아닌 분 없고 파트너가 아닌 분 없으시잖아요. 서로 믿고 한번 주네스의 안에서
why와 그리고 누구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